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월 달이네, 그죠? 내일은 이제 개론입니다. 내일은 개론이고, 수요일은 민법이고요. 월, 화, 수 3일 합니다. 오늘 248조 할 차례. 248.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자, 거꾸로 회복자와 점유자와의 관계 이렇게 하세요. 회복자와 점유자와의 관계. 이 회복자가 소유자예요. 이게 점유를 회복하는 자를 줄임말입니다. 점유를 회복하는 사람과 현재 점유자와의 관계입니다. 자, 예컨대 이런 거죠. 자, 갑이 이 물건의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이 이제 이 물건 훔쳐갔어요. 을이 만약에 훔쳐갔다. 침탈해 갔어요. 현재 이제 이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훔쳐갔으니까 점유자. 이 사람은 점유를 상실했죠. 그랬을 때 이 소유자가 이 물건을 찾아오는 방법, 이렇게 찾아오는 게 이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자, 이렇게 물건을 찾아오면 이 소유자가 이제 점유를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유를 회복할 자와 현재 점유자의 관계입니다. 이걸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공부할 때는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 이렇게 공부하기 편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물건을 도둑맞았다. 물건을 찾아오는 사람이 회복자, 소유자, 도둑놈이 점유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꼭 세 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 물건이, 만약에 이 물건에서 과실이 나왔다. 과실. 우리 사과 앞에 이런 과실. 우리 동물의 새끼도 과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이 물건을 개라고 가죠. 개를 훔쳐갔어요. 개를 훔쳐갔는데 이 개가 암캐인데, 암캐니까 개 새끼를 낳겠죠? 개새끼도 과실입니다. 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과실. 우리가 얘는 과일. 자, 과실. 자, 과실은, 천연 과실과 법정 과실로 구별합니다. 천연 과실은 이제, 자,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나타난 과실이죠. 뭐, 개의, 동물의 새끼, 의류의 새끼도 과실입니다. 사과, 배, 이런 거죠. 다음, 법정 과실은 이자, 집세 이런 게 법정 과실이에요. 그리고 과실은 아니지만 우리 판례는 엔더 물건의 사용 이익도 과실에 준해서 취급합니다. 물건의 사용 이익. 그럼 이제 과실이란 말이 나오면 천연 과실, 법정 과실, 물건을 사용한 이익 요 세 개를 과실이라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자, 이 사람이 이제 훔쳐왔는데 한 3년 있다가 소유물 반환 청구를 당해요. 근데 개 새끼만 한 10마리 낳았다. 그러면 훔쳐온 어미개만 돌려주면 되느냐? 개 새끼도 돌려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개 새끼 돌려줘야 되겠어요? 안 돌려도 되겠어요? 예? 도둑놈이 개를 훔쳐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인한테 돌려줄 때 개 새끼도 돌려줘야 돼. 훔쳐온 어미개만 돌려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새끼 돌려줘야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쉬운데 이제 여기서 나와요. 이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요. 왜? 선이라는 것은 우리 배웠죠, 그죠? 모르는 게 선이었죠. 모르는 것. 악이는 뭐죠? 아는 거죠.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법에서 선이 그러면 모르는 것, 악이 그러면 아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그럼 뭘 모르느냐, 뭘 아느냐 이거죠. 선의는 제가 수업할 때 삼각형을 선의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악의는 동그라미니까 이 동그라미. 선의는 뭘 모르냐면, 자, 만약에 이 개들 쌍둥이라 생각하죠. 자, 개가 이제 A개와 B개가 있는데 쌍둥이에요. 둘 다 흰개. 만약에 이제 이 을이 이 B개를 샀어요. B개를 샀다. B개의 소유자야. 근데 B개가 놀러 갔어요. 놀러가 둘이 놀고 있는 거야. 그러면 A개와 B개는 쌍둥이니까 구별이 안 돼요. 그럼 을이 이제
B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기가 똑같으니까 A개를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A개의 소유자가 아니죠. B개의 소유자잖아. 이 사람은 A개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람은 자, 이게 자기 개가 아니잖아. 남의 개잖아. 남의 개를 모르고 점유하는 걸 선의 점유자라 그래요. 선의 점유자. 만약에 이거는 흰독이고 이거는 금독이다. 그럼 이거는 자기 개하고 남의 개 확실히 표시 나잖아요. 그죠? 이럴 때 A개를 가져왔다. 그럼 이거는 악의 점유자예요. 자,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남의 개인지 자기 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선의 점유자라면 이 사람은 과실 발언 안 합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어요. 과실 취득권이 있으니까 선의의 점유자라면 자, 개새끼 안 돌려줍니다. 악의 점유자만 남의 개를 알고 있는 점유자면 개새끼까지 돌려줘야 돼. 이제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고 악의 점유자라면 개를 발언해 줘야 돼요. 그게 1번 얘기죠. 이걸 외울 때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과실 반환 안 합니다. 악의는 과실 반환해 줘야 돼. 이게 선의와 악의. 이게 이제 법조문은 201조, 여기 202조, 203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202조는 자, 202조는 의리 이 점유자가 자, 이 훔쳐온 개를 갖다가 자기가 이제 뭐 죽이거나 아니면 이런 거 한번 해먹으면 안 되지만 보신다 해먹었다. 그럼 책임을 져야 되잖아. 책임. 멸실이나 훼손했을 때 책임을 얼마 질 거냐 이거. 책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선의하고 악의가 달라요. 선의 점유자와 악의 점유자가 다릅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 전부 반환해야 돼. 악의 점유자는. 그러나 선의 점유자는 요거는 남의 개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는 현존하는 손해만 배상합니다. 이거는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 그래서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차이점이 과실 취득권이 있느냐, 멸실했을 때 훼손해서 책임이 무거우냐 가벼우냐 이렇게 돼요. 마지막 203조는 비용 상환 청구권인데 비용은 조심하라. 요거는 선의 악의를 구별 안 합니다. 자, 원래 만약에 이 물건을 훔쳐오지 않았더라면 만약 개라고 하죠. 개. 그러면 사료값은 누가 내야 돼요? 갑이 사료값 내야 되죠. 그죠? 근데 훔쳐오니까 이제 을이 사료비를 냈잖아. 그러니까 사료값이 만약에 1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사료값을 청구해야죠. 을이 갑에게. 이때는 선악 따지지 않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항상 이제 법에서는 비용이 나오면 두 개로 나눠요. 필수적인 비용, 필요비. 필요비가 바로 사료값이죠. 그죠? 필요비 상환 청구권. 또 가치가 증가한 비용을 유익비라 그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요거는 필요비는 전액이고 유익비는 선택이야. 유익비는 지출한 액수하고 증가한 액수를 선택을 합니다. 지출액과 증가액 중 선택하는데 선택은 도둑놈한테 선택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회복자가 선택을 합니다.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회복자의 선택권자를 반대로 많이 바꾸죠. 그리고 항상 자, 우리 법에서 유익비가 나오면 이제 법원이 상환 기간을 유익비를 허용해 줄 수 있어요. 상환 기간을 한 달, 두 달 유예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한두 달 유예시켜 줄 수가 있다. 필요비는 유예가 안 돼요. 유익비만 유예가 돼. 그래서 201조, 202조, 이건 매년 나와요.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매년. 거기다가 2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저거 옆에다가 24년 내년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은 시험 이제 날짜가 발표가 됐어요. 내년 10월 28일 날 토요일 날 시험 칩니다. 벌써 예비 발표했어요. 내년 10월 28일 날 시험 치고 원서는 8월 첫째 주에 원서를 씁니다. 10월 28일. 금년에 29일 날 쳤죠, 그죠? 29일이 아니고 28일 날. 자, 한번 보죠, 그죠? 자, 의는 이걸 기억하세요. 이제 을이 갑의 개를 훔쳐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보죠. 양가로 1번.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게
본권이 없는 점유자, 즉 도둑놈이죠. 에게 대하여 본권을 가지는 자 이퀄 소유자죠. 본권 가지는 자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본권을 가진 자, 즉 회복자 소유자입니다. 회복자 소유자와 현재 도둑놈 점유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가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입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양가리 2번에 이제 자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됐자.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자 갑과 을이 만약 매매했는데 매매했어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돌려줘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려줘야 되니까 이게 적용이 돼요. 자, 양가리 2번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어 이미 급부한 물건을 반환할 경우에도 조금 전에 봤던 201, 202, 203조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즉 까만 색깔 나왔죠.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된 경우 우선 점유자 요거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인정이 된다. 201조죠. 자,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이 갑이 이제 회복자가 되고 을이 점유자가 되잖아요. 갑이 을에게 자,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 을에게는 과실 취득권이 있다 같은 말 인정된다. 자,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우측에 와보세요. 이제 하나씩 가보죠. 우측에 와서 큰 2번 오른쪽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입니다. 거기 박스 201조 나오죠. 201조 보죠. 자, 제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우선 점유자가 취득한다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반대, 선의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악의죠, 그죠? 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누구한테 반환해준다? 소유자한테 반환해줘야죠. 반환하여 만약에 소비를 하였거나 뒤에 과실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법에서 과실이 2개 있어요. 이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 사용이익이라 그랬죠. 이거와 또 구별하고 조심해야 돼. 고의과실이 있어요. 고의는 알면서 일부러 하는 거고 고의과실 이건 허물 같자. 이거는 부주의를 하는 거죠. 요 과실이에요. 부주의. 자, 조심해야 됩니다. 소비할 거나 과실, 그 과실은 부주의입니다. 부주의로 인하여 사과배가 아니고 부주의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그 과실의 대가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 양을 장난을 많이 쳐요. 악의의 점유자는 자, 자기 개가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개새끼를 반환하여 하며 만약에 소비를 하였거나 잘못 부주의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하면 돈으로 과실의 대가 돈으로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3항 전항 규정은 그 2항이요. 제2항 악의 점유자 규정이죠. 악의의 점유자 규정은 폭력 점유자 또는 은비 점유자에게도 준용한다. 그러니까 악의의 점유자와 폭력 점유자와 은비 점유자 그 세 사람은 과실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으니까 과실 반환 안 합니다. 그러나 선의의 반대 악의의 점유자나 폭력 점유자나 은비 점유자 요 세 사람의 점유자들은 과실 반환해 줘야 됩니다. 자, 밑에 하나씩 가보죠. 방가라 1 제목에 줄 것이에요. 무슨 점유자만 과실 취득한다고?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입니다. 자, 선의 점유자 개념 정리해야 돼요. 자, 방가라 1번 방가라 1번 선의의 점유자는 선의를 모르는 거라 그랬죠. 과실 수지권을 포함하는 본권, 즉, 자, 본권들 나오죠. 소유권,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죠. 지상권, 임차권 등을
없는데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 오신이라는 것은 잘못 믿었다는 거죠. 자, 이 개에 자기가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 그렇지 못합니다. 오신한 점유자를 선의 점유자라 그래. 쉽게 얘기해서 자기 소유물이 아닌데 자기가 소유물이라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 그리고 오신하면은, 즉 잘못 믿은 데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쉽게 해서 남의 물건인데 자기 물건이라고 잘못 믿은 사람이 선의 점유자예요. 자, 그런 점 조심하고,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반대의 기억이 2번. 자, 선의 점유자라도 우리 전번주 배웠던 거죠. 본건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의로 간주된다 그랬죠? 소가 제기된 때부터.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같은 말 간주된다. 즉 조심해야죠. 원래 나왔던 거죠. 즉 원래 이제 판결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면 판결은 확정된 때 효력이 발생해요. 확정된 때 판결이 이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 법조문에 조심해야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건에서 졌어요. 지면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가 간다 그랬죠.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해서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즉 줄거세요. 워낙 많이 나와요. 패소 판결 확정 시나 점유 개시 당시부터 악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악의가 된다고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워낙 많이 나와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그러니까 소가 제기된 때부터 개새끼를 반환해 줘야 돼요. 오른쪽 기출문제 보세요. 이게 원래 나왔던 거죠. 33회 기출. 선의의 점유자가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언제부터야? 그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X죠. 뭘로 바꿔야 돼?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라 뭐가 된 때?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전번주 봤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한번 앞 페이지로 한번 와보죠. 237쪽으로 돌아와 보세요. 237. 거기 중간에 03번 파란 색깔 점유의 태양에서 제 197조 나오죠. 거기 제2항 바로 이거야. 제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때는 언제부터라고 돼 있죠?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이 신문이 거의 매년 나와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자, 만약에 소송이 만약에 2010년 1월 5일 날 제기했어요. 근데 대부분까지 가면 몇 년 걸린단 말이에요. 한 3년 있다가 2013년 5월 만약에 5월 5일 날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때부터가 아니라 3년 전으로 소급한다는 거예요.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이 사람은 악의 점유자로 봅니다. 3년 전부터 과실을 반환해 줘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 졌어요. 그럼 언제부터 악의가 된다고?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넘깁니다. 다음 장 넘겨서 방가로 4번 효가 오세요. 효가 이제 동그라미 250조. 자,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한다는 거죠. 무슨 점유자는? 250페이지 첫째 줄.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한다. 같은 말 취득한다. 이때 과실은 세 가지. 과실은 천연과실. 그 대표적인 애 적죠. 천연과실에 사과, 배,
동물의 새끼, 의류의 새끼도 과실입니다. 잉어 새끼, 붕어 새끼,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동물의 새끼도 천연과실이고 법정과실은 이자, 집세 등이에요. 그건 물론이고 사용이익 앞에다 물건 적어 물건의 사용이익, 물건의 사용이익도 포함하므로 쉼표 짓고 선의의 점유자는 물건의 사용이익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과실이란 말이라면 세 개 뭐뭐라고? 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 사용이익도 포함한다. 자, 동그라미 2번 과실취득의 의미. 자, 이 선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있으니까 과실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야. 과실의 소유권 취득하는 게 이거는 정당이득이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자주 나오는 게 동그라미 1번 과실취득의 의미. 과실수취권은 이미 소비한 것에 한하지 않고 수취한 모든 과실에 미치고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법인에 줄 것이에요.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정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타인이 이제 갑이죠. 갑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다. 자, 정당한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부당이득은 없다. 자, 그러나 조심해야 돼. 다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배제되는 것이므로 아니므로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 점유자라도, 자, 줄 것이에요. 과실, 잘못이죠. 부주의, 허물과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 잘못이 있는 경우는 불법 행위 책임은 진다 이겁니다. 구별 잘하세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은 성립 안 해요. 그러나 잘못이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은 진다. 불법행위 책임 이퀄 적으세요. 손해배상 책임은 진다. 자, 불법행위 책임이 뭐라고요? 손해배상 책임은 진다. 자, 반대말 나오죠. 양가리 악의 점유자는 과실 반환해야죠. 자, 동그라미 1번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 하며 소비를 하였거나 과실, 잘못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하면 돈으로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선이라도 두 가지 폭력 또는 은비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다루어진다.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 폭력 점유자, 은비 점유자는 과실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왼쪽 기출문제에서 맨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맨 밑에 기출. 맨 밑에. 자, 은비는 남 몰래 하는 거라 그랬죠? 은비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를 줄임말이에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한글로 쓰면 남 모르게, 남 몰래 하는 점유죠. 남 몰래 하는 점유를 은비 점유라 그래요. 자, 은비, 남 모르게 이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X죠? 없다죠.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 은비 점유자, 폭력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무슨 점유자만 과실 수취권이 있다 그랬어요? 선의 점유자만 과실 수취권이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01조 정리하고 다음 202조 멸실 훼손을 했을 때 책임 갑니다. 202조 잘 보세요. 법조문을 박서. 점유물이 점유자의 줄거세요. 책임 있는 사유. 무조건 책임 있는이란 말이 나오면 책임은 고의나 과실입니다. 자, 고의는 알면서 하는 거고, 알면서. 또는 과실은 부주의로 하는 거죠. 고의나 과실. 무조건 책임 있는이란 말이 나오면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는 자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악의 점유자는 자 남의 소유물인 걸 알면서 점유하는 사람이죠.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 남의 물건인 걸 알면서 멸실했거나 훼손하면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 자 그러나 잘라주고 선의의 점유자는 이거는 자기 물건이라고 잘못 오신했잖아. 책임이 가벼워요.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한도에서 배상해야 됩니다. 자, 남의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멸실 훼손했을 때는 자기 물건이라고 잘못 믿은 선의 점유자는 현존이익 손해만 배상하면 돼요. 그러나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 그게 원칙인데 항상 법 조문에 보면 이렇게 이제 문장이 두 개다. 앞에 문장을 전문이라 그래요. 전문. 뒤에 문장을 후문이라 그럽니다. 시험은 요 후문이 잘 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앞에만 보고 뒤에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뒤에 걸 잘 냅니다. 요게 이제 원칙이고 앞 문장이 원칙, 뒷 문장이 예외예요. 또 이걸 제1문이라고도 하고 첫 번째 문장 센텐서, 두 번째 문장 제2문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문장. 자, 두 번째 문장 자 지금 해봅시다. 워낙 자주 내니까. 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이거 무슨 점유자예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죠. 우리 저번주 배웠잖아요, 그죠? 타주 점유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타주 점유자는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니까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요. 타주 점유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선의인 경우에도 선의 악이 따지지 않고 타주 점유자는 선의일지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문장을 합하면 이렇게 나온다. 두 문장 합하면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자, 선의면서 and 자주 점유자. 선자씨 이름 좋죠? 자선단체에 많이 기부했다. 선자, 자선일 때만 현존 손해를 배상하죠. 다음 악이거나 또는 선의일지라도 타주 점유라면 타주 점유자는 손해 전부라는 거죠. 손해 전부. 요 점을 찾으네요. 항상 타주 점유자는 선악 따지지 않고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 그래서 선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 손해배상, 타주 점유자는 선의일지라도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 이걸 장난을 많이 쳐요. 자, 오른쪽 가보세요. 그러면 우측에 가서 양가로 1번 선의 점유자의 책임. 1번이 전문딸 우리 올해 나왔던 거죠. 선의의 동그라미처럼 무슨 점유자? 자주죠. 선자, 자선. 선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같이 열어야 돼. 선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 한도로 반환하면 돼요. 근데 반대로 2번. 다만 선의일지라도 타주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 대표 예들 나오죠. 거기 임차인, 전세권자 등은 소유사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구별 잘해야 됩니다. 1번에서 선의면서 자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의 손해만 배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2번 타주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 양가로 2번 악의 점유자는 선의가 아니라 악의 점유자는 자주 점유든 타주 점유든 상관없이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요. 문제 올 때 어떻게 온다? 선자를 해옵니다. 선자씨는 이름이 좋잖아. 아니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많이 했죠. 이 사람은 멸실훼손을 했을 때 책임이 가벼워 현존이익만 손해배상하면 돼요. 그러나 악의 점유자나 타주 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해야 됩니다. 다음 203조 이거 비용 상환청구권 비용으로 갑니다. 자, 203조 보면 제1항
제2항, 제3항이 나와요. 1항이 뭐 필요비고 1항. 1항 볼까요? 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 1항이 필요비입니다. 점유자가 줄 것이에요. 점유물을 반환할 때야.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회복자 같은 말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즉 도둑놈이 그 개를 반환할 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줄것에 워낙 많이 나오는 거. 그러나 점유자가 만약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동그라미 치세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를 못합니다. 점유자가 과실 취득했다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과실 취득하고 통상 필요비는 통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2항은 유익비입니다. 유익비. 점유자가 점유를 줄거세요. 계량한 비용이 유익비야.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또 줄었고요.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재 존재한 경우에 하나여 선택권자 자주 바꿉니다. 우선 누가 선택하죠? 회복자입니다. 회복자의 선택에 젖자. 회복자 반대말 점유자 X입니다. 점유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제3항 전항의 경우 전항 그러면 제2항 이퀄 적어서요. 유익비의 경우 이렇게 됩니다. 유익비의 경우 필요비 X야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줄 거다. 허여 같으면 유예시켜줄 수 있다. 자, 유익비는 한 달, 두 달 법원에서 상환기간을 유예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양걸 1번 의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까만 색깔 줄 거세요. 또 원래 나왔던 거죠. 점유자는 선의 악이 구별 안 합니다. 선의 악이 구별 없이 또 소유사 유무를 묻지 않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르죠? 아까 과실 취득권은 선의 점유자만 과실 취득권이 있었잖아. 다음 멸실훼손의 책임은 선의이면서 자주 점유자만 현존이익 손해배상이에요. 여기는 선의 악의를 구별하죠. 여기는 선의 악의와 자주 타주도 구별한단 말이야. 여기서는 구별이 없어요. 뭐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뭐 자주든 타주든 따지지 않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네. 네. 251조요. 251페이지. 자, 그 점 조심하고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의 악의 구별하지 않는다. 자주 타주 구별 안 해요. 그 점 조심하고 그게 원래 나왔던 거죠. 다음 2번 필요비 갑니다. 필요비는 자 동그라미 1번 필요비 개념 나와요. 필요비란 물건을 사용하는데 적합한 상태로 보존해 줄 것이에요. 보존하는데 지출한 금액을 말하고 보존 비용이 필요비예요. 251조 보존 비용. 자, 필요비는 두 개로 나눕니다. 통상 필요비, 보통 들어가는 필요비, 즉 보존비, 수리비, 공과금 이런 거죠. 와 특별 필요비로 구별해요. 특별 필요비는 뭐 태풍으로 인한 수선 비용 이런 게 특별한 필요비죠. 자, 필요비는 통상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로 나눠요. 자, 그래서 2번이 중요하다. 2번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때는 통상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고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 점 조심해야 돼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한다.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깁니다. 자, 양가로 3번 유익비는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죠. 동그라미 1번의 유익비 개념. 유익비란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워낙 자주 나왔던 거. 점유자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죠. 현존한 경우 하나여 누가 선택한다 그랬어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자, 선택권 회복자에게 있다 그랬죠? 회복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므로 점유자는 개를 훔쳐온 도둑놈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 증가액을 모두 다 산정 증명을 해야 됩니다. 두 개 중에서 유리한 걸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자, 동그라미 4번도 조심. 유익비의 경우는 법원에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어요. 한 달, 두 달 상환기간 허용할 수 있다. 필요비에는 이 허용가 없어요. 필요비에는 상환기간 허용가 인정 안 된다. 자, 양가로 4번에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해 두고 1번 기억하면 1번. 자, 점유자는 비용을 지출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와 상관없어요. 항상 줄거보죠. 점유 회복 당시, 즉 물건을 돌려줄 당시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을이 만약에 개를 지금 반환해 줍니다. 개를 반환해 준다. 오늘 만약에 반환해 준다. 그러면 오늘 갑에게 비용 상환 청구하는 겁니다. 점유물 반환할 때 비용 상환을 청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비용 상환 청구 발생 시 오늘이라도 반환할 때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즉 회복자 같은 말 소유자라 그랬죠. 소유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그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 오늘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뒤에 나오죠. 지출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물 반환할 때 발생합니다. 자, 오른쪽 와서 동그라미 3번. 자, 유치권입니다. 항상 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 나오면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돼요. 유치권은 대개 비용을 못 받았을 때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비용. 오른쪽에 오면 점유자의 유치권입니다. 자, 적법한 점유자는 비용을 못 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상환을 못 받으면 유치권 행사합니다. 그럼 유치권 행사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점유하라 그랬죠. 그죠? 현수막으로 이렇게. 자, 그런데 뒤에 나와요. 다만 조심해야 돼. 다만. 유치권 성립 안 되는 거. 회복자가 유익비입니다.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상황 허용해 줄 것을 허용받으면 허용유예 한 달, 두 달 상환기간을 허용받으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 안 했단 말이야. 한 달, 두 달 기한이 남아있으니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주 나와요. 자, 비용 상환 청구는 원칙은 유치권이 성립해요. 그러나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한 달, 두 달 상환 기간을 허용하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이 지문도 자주 등장해. 오른쪽 기출문제 바로 보세요. 기출. 자,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하여 유익비에 줄 것이에요.
필요비 그러면 틀렸도 유익비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한 달, 두 달 상당한 기간 허여 유예하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그런 점을 조심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 잘 정리해야 한 문제 꼭 나와. 일단 자, 무슨 점유자만 과실수취권이 있다? 선의 점유자만 과실수취권이 있다. 선의의 반대 악의는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또 폭력 점유자도 없고 은비 점유자도 없죠. 악, 폭, 은은 없어요. 다음, 자, 멸실이나 훼손의 책임은 선자씨는 선의 자주점유자는 현존 손해를 배상합니다. 그러나 악이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 자, 비용은 선의 악이 따지지 않고 필요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필요비는 뭐 전액이고요. 유익비는 선택이죠. 지출액하고 증가액을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망해서 유익비의 경우 법원에서 한 달, 두 달 상환기간이 허여되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문제 꼭 나와요. 자, 다음 절 넘겨보죠.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4. 자력구제. 자력구제 옆에 적으세요. 자력구제는 도둑놈 잡는 거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력구제는 뭐다? 도둑놈 잡는 것. 자, 스스로 힘으로 권리를 구제하는 거죠.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국가구제가 원칙입니다. 국가구제가 뭐냐? 바로 소송이죠. 소송으로 이게 원칙이에요.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요거는 예외적으로 급박한 경우에 이제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죠. 자, 자력구제 209조 보세요. 제1항.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은 점유를 빼앗아가는 거죠. 도둑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를 스스로 힘으로 자력으로 이를 방해할 수 있다. 이걸 자력구제권이라 그래요. 그리고 2항.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 도둑 맞았을 경우, 부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이걸 한글로 쓰면 즉시죠. 즉시 가해자, 도둑놈을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도둑놈이야 하고 추적하여 도둑놈으로부터 점유물을 탈환할 수가 있다. 자, 양갈 1번. 자력구제란 도둑놈 잡는 거 국가의 공권력, 즉 소송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자력으로 권리 내용을 실현한 걸 말합니다. 도둑놈 잡는 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양갈 2번 외워야죠. 우리 전번주 배운 거 이것도. 자, 여기 이제 상점이 있었어요. 상점에 지금 알바생이 우리 누구죠? 점유 보조자라 그랬죠. 알바생 있잖아요.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그럼 알바생이 잡아야죠. 그죠? 점유 보조자는, 자, 2번 줄거세요. 점유 보조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인정된다. 도둑놈 잡을 수 있다. 알바생. 그러나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없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억 잘해야 돼요. 점유 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이 있어요. 점원이나 가정부나 근로자는 자력구제권이 있지만 간접 점유자, 즉 임대인은 자력구제권이 없다. 그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유를 마치고, 자, 넘겨보세요. 이제 256 이제 소유권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물건은 점유권. 이 점유권까지 해서 반대가 본권이죠. 자,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거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소지하고 있는 거. 본권, 이거는 정당한 지배권이죠. 정당한 지배권. 본권을 또 어떻게 나눴죠?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 이렇게 나눴죠. 자, 소유권자가 만약에 갑이다. 그럼 제한 물권자는 을이 됩니다. 그럼 요거 관찰이죠, 이제 요거. 조금 쉬었다가 소유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자.